자, 오늘은요, 하나의 움직임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두 가지 핵심 구조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좀 흥미로운 질문으로 시작해 볼까요? 역사상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죠. 정말 힘없고 작은 종교 분파였던 초기 기독교가 어떻게 거대한 로마 제국을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이 성장세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서기 30년에는 추종자가 수천 명에 불과했는데 300년이 되니까 로마 제국 인구의 무려 10%가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것도 끔찍한 박해를 받으면서 말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군사력이나 정치적인 힘으로 이룬 게 아니었어요. 이 놀라운 정복 뒤에는 아주 독특한 조직적인 힘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이 메시지를 전파한 사람들이 누구였냐 하면 바로 당시 사회에서 가장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이었어요. 노예, 여성, 평범한 장인들. 이들이 로마의 심장부, 그러니까 권력과 문화의 중심을 향해 이 메시지를 들고 갔던 겁니다. 자, 그럼 그 비밀이 대체 뭘까요?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 해답은요, 이 운동을 이끌었던 아주 기가 막힌 두 부분으로 된 엔진에 있습니다. 네, 바로 이 두 가지 구조가 성공의 열쇠였습니다. 하나는 회중구조, 다른 하나는 선교구조라고 불리는데요. 쉽게 말해서 하나는 따뜻한 집 같은 역할을 했고 다른 하나는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탐험대 같았다고 할 수 있어요. 회중구조는 기존 공동체를 안정적으로 돌보고 키우는 데 집중했고요. 선교구조는 새로운 경계를 넘어서 뻗어나가는 역할을 맡았죠. 이 둘의 조화가 완벽했던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이 회중구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지역 공동체, 지역 교회 같은 거예요. 모두가 모여서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고 또 새로운 사람이든 오래 믿은 사람이든 모두를 돌보는 그런 안정적인 공간이죠. 반면에 선교구조는 마치 특수부대 같아요. 아주 헌신적인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문화나 지리의 장벽을 넘는 것 같은 아주 구체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공동체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곳에 불을 붙이는 불꽃이 되어준 셈입니다. 신학자인 폴 피어슨 박사도 바로 이 점을 지적합니다. 이런 선교 중심의 그룹들, 그러니까 선교 구조는 교회가 뭔가 부족해서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가 아주 건강하고 활력이 넘친다는 증거라고 말이죠. 정말 중요한 통찰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걸 뒤바꿔버리는 엄청난 사건이 4세기에 일어납니다. 정말 극적인 전환점이었어요. 수백 년 동안 박해를 받던 기독교가 갑자기 로마 제국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개종을 하면서부터인데요.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된 거죠.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끔찍한 대박해가 있었는데 말이에요. 이 변화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그야말로 180도 바뀐 거죠. 핍박받던 소수 집단에서 사회적 특권을 누리는 제도가 됐고요. 힘없는 자들이 전하던 메시지가 이제는 권력의 정점에서 나오는 말이 됐어요. 예전에는 목숨을 걸어야 했던 선택이 이제는 사회적으로 편리한 일이 되어버렸죠. 그렇게 역동적으로 움직이던 선교는 이제 거대한 제도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성공은 좋은 거지만 그 성공과 함께 안주하고 정체될 위험도 함께 찾아온 거죠. 이건 사실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질문일 수 있어요. 어떤 조직이든 성공을 거두고 나면 어떻게 그 초심, 그 혁신적인 정신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 해답을 아주 현대적인 개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스컹크웍스라는 개념입니다. 원래는 록히드 항공사에서 비밀리에 첨단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작은 팀을 부르던 말이었는데요. 지금은 큰 조직의 관료주의나 제약에서 벗어나서 조직의 변두리에서 자유롭게 혁신을 추구하는 소규모 팀을 가리키는 용어로 쓰입니다. 이런 스컹크웍스 팀의 특징을 보면요. 주로 조직의 주변부에서 활동하고 좀 괴짜 같지만 뛰어난 천재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아주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보장받아요. 그래서 종종 핵심 조직에서는 쟤네 뭐 하는 거야?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역사에 남을 만한 엄청난 돌파구를 만들어냅니다. 피어슨 박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초기 기독교의 선교 구조가 그 시대의 선교적 스컹크웍스였다고 말하는 겁니다. 안정적인 제도권, 즉 회중 구조가 놓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고 계속해서 움직임의 활력을 불어넣는 혁신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시대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지속적인 활력을 유지하는 열쇠에 대한 거죠. 어떤 운동이든 조직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적으로 계속 나아가려면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안정적인 핵심, 그리고 역동적인 주변부. 핵심은 안정성과 자원을 제공하는 강점이 있지만 자칫하면 관료적으로 변하고 안으로만 파고들 위험이 있죠. 반면에 주변부는 민첩다고 혁신적이지만 핵심과 단절되고 고립될 위험이 있고요. 이들 사이에는 항상 우리가 진짜다라는 팽팽한 긴장감이 존재하는데 바로 이 긴장감이 건강한 성장의 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관계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핵심 조직은 주변부에서 활동하는 개척자들을 위해 자원과 안정성을 제공해주고 이 개척자들은 새로운 방법과 영역을 찾아내서 그 혁신의 결과를 다시 핵심 조직에 불어넣는 거죠. 서로를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핵심이냐 주변부냐 둘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생명력, 진짜 활력은 이 둘 사이에 건강한 균형을 유지할 때 나온다는 것. 둘 다 필수적이고 어느 하나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원리는 꼭 종교적인 움직임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업이든 어떤 사회운동이든 심지어 국가든 계속해서 성장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핵심과 함께 기존의 틀을 깨는 주변부가 모두 필요한 건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여러 조직들을 이 관점으로 한번 바라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